넘쳐나는 노이즈를 걷어내고 가치 있는 시그널만 전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를 끄리고 정제하다. 유튜브 증류소. 베이징의 심장부, 자금성의 붉은 그림자가 그 어느 때보다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독재자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고 깊은 고뇌와 피로만이 가득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가 권력욕 때문에 전례 없는 삼면임을 강행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사는 다릅니다. 삼면임은 계약이었습니다. 그는 대만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는 조건으로 주석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하지만 그가 손에 쥔 것을 보십시오. 천하를 베어버릴 듯 화려했던 그의 검, 그 칼날이 처참하게 부러져 나갔습니다. 시진핑의 날카로운 칼이었던 장유샤, 대만 침공의 최선봉에 서야 했던 장유샤는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대만을 공격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주석에게 전쟁 불가라는 직언을 올리는 노선 변경을 감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었던 황제는 충직했던 칼자루를 내치는 것으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2026년 1월, 장유샤의 전격적인 숙청. 그것은 시진핑 스스로가 대만 통일이 물 건너갔음을 자인한 가장 확실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베이징이 내부의 권력 암투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워싱턴은 조용히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단 하나, 중국의 거침없는 굴기를 영원히 꺾어버리는 것. 그들은 정면 승부 대신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노렸습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들의 목줄을 쥐기 위해 미국이 선택한 타겟은 중국의 헐값으로 석유를 대주던 뒷골목의 주유소들, 즉 베네수엘라와 이란이었습니다. 특히 이란을 옥죄는 과정에서 미국은 가장 강력한 조력자와 뜻을 함께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중동의 패권을 두고 이란과 피말리는 생존 게임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미국의 이란 압박은 완벽하게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양국의 총구는 정확히 이란의 심장을 향해 정렬되었습니다. 미국이 먼저 베네수엘라의 숨통을 성공적으로 끊어내고 이제 남은 반쪽, 이란을 향해 거대한 해머를 치켜들려던 바로 그 순간 워싱턴의 상황판에 예상치 못한 보고가 올라옵니다. 타겟이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장유샤의 숙청과 군부의 붕괴, 시진핑의 대만 통일 계획이 내부에서 붕괴되며 중국의 굴기 자체가 자체적으로 보류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명분과 목적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상황. 이제 미국은 당혹스러운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타겟이 멈췄는데 굳이 우리가 피를 흘리며 방아쇠를 당겨야 하는가? 그래서 방아쇠를 당기면 다가오는 중간 선거의 표가 되는가? 전쟁이 선거의 호재가 되려면 그림이 완벽해야 합니다. 이란 내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터져 정권이 흔들리고 미군이 폭격기가 아닌 해방자의 깃발을 들고 들어가는 시나리오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테헤란의 철권 통치는 미국의 기대처럼 쉽게 금이 가지 않고 있죠. 장작이 젖어 있는데 억지로 불을 붙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확실한 내부 붕괴 없이 어설프게 방아쇠를 당겼다가 이란의 거센 반격이라도 받는다면 그것은 선거 승리가 아니라 최악의 역풍을 부르는 자살골입니다. 무엇보다 나는 외국의 멍청한 전쟁들을 끝내는 평화의 대통령이라며 백악관에 입성한 그의 브랜드에 치명적인 타격이 갑니다. 철저한 비즈니스맨이자 도박사인 그가 승률이 보장되지 않은 이 위험한 판에 판돈을 걸 리 없습니다. 결국 그의 손은 핵버튼이 아니라 출구 전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면 차라리 평화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판을 엎는 것. 그것이 지금 워싱턴이 내린 가장 냉혹하고 현실적인 계산입니다. 결국 굴기가 꺾여버린 중국, 명분을 잃고 선거 계산기만 두드리는 미국, 그리고 중국의 주유소로 전락해버린 러시아까지 2026년의 국제정세는 그 누구도 자신의 뜻대로 판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대한 딜레마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